안녕하세요. 함께 행복해지는 자비의 지혜입니다. 행운님들 어느새 시간이 흘러 2026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힘들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견뎌낸 시간도 있었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했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여러분의 운명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이 한 편만 보시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하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정성껏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은 여러분의 2026년 행운을 활짝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늘이 예비한 쥐띠의 특별한 운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큰 어르신 1948년생 무자생 쥐띠분들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제1부 성격 기질.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79을 맞으시는 해입니다. 소위 말하는 9수의 해를 앞두고 계시죠. 여러분은 대지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흡쥐입니다. 나라가 해방되고 전쟁이 터지던 그 혼란의 시대에 태어나 배고픔과 가난을 온몸으로 겪으며 자라난 세대입니다. 보릿고개의 굶주림을 악착같이 이겨내고 맨손으로 가족을 일으켜 세운 진정한 생존의 달인들이죠. 자식들 밥상에는 반찬 하나라도 더 올려주려 애썼고 당신은 허기를 참으며 물로 배를 채우셨습니다.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가족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던 진짜 기둥 같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48년생 쥐띠분들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씀이 적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희생정신의 화신이죠.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시고 내 몸이 불편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병오년은 하늘의 뜨거운 기운이 여러분의 흙기운과 만나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운 대지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즉 집안에서 다시 한번 어른으로서의 위엄을 회복하고 가족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자리를 되찾는 영광의 해가 될 겁니다. 이어서 1960년생 경자생 쥐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금속성에 빛나는 기운을 가진 백색쥐입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청춘을 다 바쳐 일했고 위로는 부모님을 끝까지 모셔야 했으며 아래로는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야 했던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겉보기에는 순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가족을 지켜내는 숨은 전사 같은 분들이죠. 60년생 쥐띠는 타고난 관찰자입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상대방의 표정 한 번 목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신중함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게 큰 장점이 되어 사람들과 오래가는 관계를 맺게 해줬죠. 또한 여러분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책임만큼은 절대 회피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하면서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손 내미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 때문에 남들이 어려우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도와주려 하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서운함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1960년생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주는 공평합니다. 젊은 날 베풀었던 모든 선행과 삼켰던 눈물은 하늘의 장부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그 모든 기록이 복으로 계산되어 여러분에게 되돌아오는 정산의 해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2026년부터는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주가 정한 법칙이자 병오년이 여러분께 내린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쥐띠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격만 안다고 해서 2026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건강 이야기입니다. 2026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언제 컨디션이 좋고 언제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세요. 제2부 건강운 마이너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라.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2026년 어느 시기에 건강이 좋고 언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병오년은 불의 해라고 들었는데 쥐는 물 아닙니까? 물과 불이 만나면 서로 싸워서 큰 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충돌할 수도 있지만 조화롭게 만나면 증기가 되어 기관차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2026년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이라는 물이 새 시대의 열정이라는 불을 만나 인생의 제2막을 힘차게 열어가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다만 건강만큼은 절대 방심하지 말고 세심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재산을 잃으면 일부만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2026년 병오년은 화의 기운이 매우 강력한 해입니다. 이 기운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과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1960년생 경자생 여러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60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라 혈관의 탄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2026년에는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급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쥐띠는 본래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성향이 강합니다. 억눌렀던 화가 불의 해를 만나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면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습니다. 목덜미가 뻣뻣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긴급 경보입니다. 이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이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최고의 자연요법입니다.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948년생 무자생 어르신들 차례입니다. 내년에는 무엇보다 넘어지는 사고를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면 땅이 건조해지고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붙잡으세요. 다리 힘이 약해졌다고 느껴지신다면 지팡이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팡이는 노쇠함의 증거가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제3의 다리이자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또한 48년생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물에 말아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적은 양이라도 천천히 씹어 드셔야 위에 부담이 가지 않고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을 시기별로 나눠서 보면 양력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는 기본 생활 리듬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핵심입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더라도 관절이 뻐근하거나 혈압 수치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나쁜 징조가 아니라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면 앞으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나 무릎이 자주 아프셨던 분들은 2026년 초에 한번 정밀 검사를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하반기부터는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도 침실 환경을 바꾸거나 산책과 명상을 하루 10분만 해보세요. 한 달 안에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위장 건강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해라서 밀가루 음식이나 자극적인 것들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2끼로 줄이기보다는 3끼를 꼭 챙겨 드시되 양을 줄이시고 물 섭취량도 20% 정도만 늘려보세요. 피부와 전체 컨디션이 부드럽게 올라올 겁니다. 반대로 양력 7월 이후 하반기로 들어서면 기운이 훨씬 안정되고 기존의 통증이나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특히 9월부터 11월까지는 몸이 회복되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지실 겁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시기라서 오랫동안 신경 쓰였던 가족 문제나 자녀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 나도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변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나도 이제 내 건강 챙기고 싶다고요. 그 한마디가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운에서 꼭 기억하실 키워드는 무리하지 않되 멈추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15분 걷기, 계단 한층 더 오르기, 아침 스트레칭 3번 하기, 이런 사소한 반복이 비싼 약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달은 3월과 6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감기나 기관지 증상, 고혈압 관련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를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운이 흐르는 달은 9월, 10월, 11월입니다.
이때는 건강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을 듣거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26년에는 내 건강을 누구에게 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의사든 친구든 가족이든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나눠보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몸까지도 가볍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우리 쥐띠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경고의 해가 아니라 새로운 돌봄의 기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돌보느라 바빴다면 2026년만큼은 나라는 사람을 더 들여다보시고 나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그 마음이 곧 건강이 되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평화롭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건강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몸만 건강하다고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멀어졌던 인연이 다시 돌아올까요? 새로운 만남이 생길까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공간을 바꾸면 운도 바뀔까요? 이사나 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3부 관계운과 이동운. 자, 이제 사람의 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올해 연락 끊겼던 사람이 다시 나타날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인연이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고 동시에 제일 소중하다고요. 맞습니다. 그 말이 2026년에는 더욱더 가슴 깊이 와닿게 됩니다. 2026년은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고 지금까지의 인연을 정리하고 다시 가다듬게 되는 시기입니다. 먼저 상반기 양력 1월부터 6월까지는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다시 설정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 가족, 친척, 이웃들 사이에서 이 관계를 어디까지 유지할까? 이 사람과의 대화는 나를 위로해 주는가? 아니면 지치게 만드는가 하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흐름은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구를 밀어내자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기까지가 내게 편한 거리입니다 하고 경계선을 긋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리의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숨겨졌던 진심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안 연락 없던 지인에게서 갑자기 위로나 응원의 전화가 오기도 하고 의외로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이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충돌이 아니라 내가 진짜 뭘 원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서운한 게 있다면 그냥 꾹 참지 마시고 한두 마디라도 말로 꺼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배우자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말없이 쌓이는 오해가 많아질 수 있으니 작은 감정이라도 부드럽게 표현해 보는 게 좋습니다. 1960년생 경자생 여러분은 특히 친구 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모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새로운 취미 모임에서 뜻밖의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1948년생 무자생 어르신들은 형제자매 간의 오래된 감정을 정리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서운했던 일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남은 시간 편하게 지냈자는 마음이 들 겁니다. 하반기 양력 9월부터 12월은 관계가 다시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연은 낯선 누군가와 갑자기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오래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몰랐던 사람과 뜻밖의 공감이나 유대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이런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특히 행운님들이 한창 바쁘고 외로웠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관계들이 이제는 마음의 쉼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2026년은 가족 내 관계에서도 정서적 정리가 되는 해입니다. 자녀에게 말 못했던 서운함, 형제자매 간의 오래된 앙금을 조용히 정리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건 어떤 드라마틱한 화해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고 평화로운 정리입니다. 그동안 속에 담아왔던 감정들이 2026년에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이제 나도 그만 내려놔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해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끝이 없으면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2026년은 바로 그런 해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남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멀어지게 됩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편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관계운이 특히 부드럽게 풀리는 달은 4월, 8월, 10월입니다. 이때는 모임, 만남, 연락, 재개가 자연스럽게 잘 풀리고 뜻밖의 기쁜 재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달은 3월과 7월입니다. 말 한마디가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시기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상대 입장을 생각해보고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람 관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리를 옮기면 복이 움직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2026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이사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이동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은 이동에 있어서 조심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가능성도 열리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2026년에는 조금씩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스스로를 흔드는 걸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반기 양력 1월부터 6월까지는 큰 변화보다는 이동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이 이제 너무 낡았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 좋겠다, 자식과 가까이 살아야 하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게 편할까, 이런 생각이 자주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은 좋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고민은 아직 내 마음이 완전히 준비된 게 아니라 주변의 변화가 나를 자극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답을 내리려 하기보다 정보를 모으고 가볍게 발품을 팔고 마음을 정리해 보는데 집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5월이나 6월은 준비하기 좋은 달입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지역이 좋은지, 생활 여건은 어떤지, 금전적으로 부담은 어느 정도일지 현실적인 점검을 해보는 시기입니다. 1960년생 경자생 중에 이직이나 가게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후반, 특히 5월부터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네 하는 감이 들어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막상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기입니다. 하반기 양력 7월부터 12월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변화가 이제는 해야겠다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특히 8월, 9월, 11월은 이사가게 이전, 사무실 이동, 심지어 자녀 집 근처로 합가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오래 머물렀던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2026년의 길한 방향은 북쪽과 동쪽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026년의 이동은 내 마음이 편한 곳을 향한 이동이 가장 복을 부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돈을 더 버는 곳보다는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내 감정이 안정되는 곳, 그곳을 향한 이동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948년생 무자생 어르신들은 큰 이동보다는 집 안의 작은 변화를 추천드립니다. 이동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집 구조를 바꾸거나 가구 배치를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내 공간의 에너지를 다시 정리하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작게는 침대를 햇빛이 잘 드는 방향으로 옮긴다든지 현관 앞에 밝은 색상의 발판을 놓는 것만으로도 삶의 에너지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달은 3월과 7월입니다. 이 시기의 이동은 감정에 치우쳐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다툰 후 홧김에 집을 나간다든지 확신 없이 계약을 서두르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 이틀이라도 더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동이라는 건 단지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그런 의미에서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아주 의미 있게 여러분의 다음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해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주머니는 두둑해질까요? 아니면 얇아질까요?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언제 조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로또 당첨 가능성은 있을까요? 행운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4부 재물운, 복권은, 보너스, 그리고 축복의 마무리. 드디어 돈의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이 닫았던 금고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어느 달에 돈줄이 터지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2026년 재물운은 무리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고 지키는 중에도 기회가 보이는 해입니다.
크게 보면 새로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잘 지켜야겠다, 꼼꼼히 관리하자는 흐름이 강한 해입니다. 즉 새로운 수입원이 폭발적으로 생기는 시기는 아니지만 반대로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고 오히려 알뜰하게 관리하는 게 복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상반기 양력 1월부터 6월까지는 수입과 지출 흐름을 명확하게 점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 교육비, 결혼 비용을 준비 중인 분, 월세나 상가 임대 수익을 받고 계신 분, 퇴직 이후에 정기 수입이 줄어든 분, 형제나 친척의 금전 요청을 받은 적 있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이건 꼭 필요한 지출인가, 내가 지금 이 돈을 써도 되는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1960년생 경자생 여러분은 상반기에 뜻밖의 재물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퇴직금 만기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가입했던 저축보험의 만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형제나 친척 중에서 젊은 날 여러분이 도와줬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빚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팔려고 내놓았던 부동산이 갑자기 좋은 가격에 매매되는 횡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물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물과 같습니다. 쥐띠의 재물운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로또 당첨이나 대박 투자로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는 운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꾸준하게 모이는 저수지 같은 재물운입니다. 그러니 2026년에 돈이 들어오면 절대 욕심내서 한 번에 크게 쓰지 마십시오. 특히 자식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거나 손주 교육비를 대달라고 해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정머리 없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자식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내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풀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단단히 쥐고 계십시오. 1948년생 무자생 어르신들은 이미 재물의 고비는 다 넘으셨습니다.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친한 친구나 지인이 투자 권유를 해올 수 있습니다. 요즘 땅이 좋다, 주식이 오른다, 가상화폐가 대박이다, 이런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이에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은행 이자가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금만 지켜도 그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반대로 4월과 6월에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의 길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재능 나눔 활동이나 소액 투자로 얻는 작은 이자 수익 등이 의외로 기분 좋은 보람과 함께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반기 양력 7월부터는 전체적인 금전 흐름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특히 10월 이후에는 그동안 멈춰있던 거래나 매매가 재개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큰돈보다는 정리의 기쁨과 가벼움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위해 보증서는 일돈을 빌려주는 일, 내 이름으로 누군가의 거래에 관여하는 일입니다. 2026년의 에너지는 내 것을 지키면 복이 따르지만 내 것을 남에게 맡기면 탈이 나는 기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조심해야 할 달인 2월과 6월에는 누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돈을 빌려주는 일이나 보증에 관련된 일은 반드시 잠깐만 생각해 볼게 하고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작은 습관이 큰 재물운을 바꾸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보다 현금 사용하기, 한 달 예산 계획 세우기 같은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습관들이 6개월 후에는 지출을 눈에 띄게 줄여주고 한 해가 지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남게 되는 흐름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돈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2026년에는 그런 분들일수록 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 새로 버는 것보다 지금 상황을 잘 다듬는 것에서 복이 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진 게 적더라도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출을 줄이고 내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분들에게는 뜻밖의 금전적 행운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큰 행운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는 복권의 시간입니다. 2026년 직감이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복권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혹시 나에게도 작은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소망이 담긴 겁니다. 그 마음이 절실할수록 우리는 그 희망을 간절히 품게 되고 살짝 열린 운이 문틈을 바라보게 됩니다.
2026년은 우리 쥐띠 여러분께 복권이라는 게 기회는 지금도 당신 곁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처럼 다가올 수 있는 해입니다. 큰 당첨이나 횡재만 바라보기보다 삶의 균형 속에서 작고 현실적인 행운들이 다가오는 해, 그 안에 복권도 조심스럽게 함께 걸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26년 복권운은 타이밍과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무작정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 자동으로 구매한다고 해서 운이 따라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연히 들어간 편의점, 예상치 않게 들린 동네 가게에서 오늘은 한번 사볼까 하고 마음이 가는 날, 그때 운이 더 강하게 흐릅니다. 이번 2026년 우리 쥐띠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행운의 숫자는 74, 23, 38입니다. 48년생 무자생 어르신들은 특히 7과 23이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60년생 경자생 여러분은 14와 38이 좋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단 행운의 숫자는 개인의 사주와 기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저희 채널 매주 일요일에 올라오는 로또 영상을 꼭 챙겨보시고 길한 로또 구입 날짜와 시간대, 개인 행운수 모두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2026년은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혼자만 조용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과 소소하게라도 나누는 마음이 복권 자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2026년에는 복권을 통해 단순히 당첨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 인생에도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구나, 작은 행운이지만 내가 잃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네, 이런 생각들이 기적처럼 눈앞에 들어올 수 있는 해입니다. 무조건 큰돈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기대 하나 걸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기대가 현실로 다가올 확률도 더 커집니다. 여러분, 복권은 나를 위한 작은 축복이 되어야지 내 삶을 흔드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에는 그런 균형을 여러분 스스로 잘 지켜내실 수 있는 해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미 복을 끌어당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너스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재물운을 높여주는 생활 속 작은 비밀입니다. 색 하나, 소품 하나만 바꿔도 복이 내 곁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의 전체적인 운세 흐름을 보면 무언가를 확 바꾸는 해보다는 잘 정리하고 천천히 정돈해 가는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너지 자체도 부드럽고 차분한 기운을 가진 색상과 물건들이 여러분의 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6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기운을 주는 색상은 청록색과 베이지색입니다. 이 두 색은 모두 안정, 회복, 치유와 연결되는 색입니다. 청록색은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조급함이나 불안감을 진정시켜주는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예민한 말을 줄여주고 차분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이지색은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색입니다. 특히 건강이나 금전운에 긍정적인 기운을 주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거나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싶을 때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연과 연결된 기운이 여러분에게 조용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러분에게 꼭 어울리는 행운의 소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도자기 그릇이나 천연 돌 소품입니다. 이런 자연 재질은 대지의 흐름, 성장의 에너지를 품고 있어서 작지만 큰 기운의 정리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현관 입구에 작은 돌멩이를 놓는다든지 거실 탁자 위에 작은 도자기 화분을 두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매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에 두신다면 마음의 복잡함이 정리되고 생각도 훨씬 또렷해지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리 한쪽, 내 시선 안에 이렇게 단정한 색상과 소품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2026년은 훨씬 따뜻하고 안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크게 벌기보다 지키는 것에서 복이 생기고 멀리 가기보다 한자리에 머물러도 충분히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색과 공간 그리고 마음 챙김을 통해 올 한 해도 평온하게, 그러면서도 조용히 복이 쌓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운님, 여러분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남겨주세요. 제가 매주 토요일 정성껏 추원 기도를 드리며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좋은 기운이 모이면 그 소망도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들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서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이미 복이 찾아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쥐띠 행운님 여러분 모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